바로 시작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쿠자이너라고 하는 태양가 우리 생장등이죠. 식물 성장등에 대한 얘기는 몇 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영상 많이 뜨고 뭐 이래서 제가 거기다 직접 전화를 했어요. 이거 도대체 뭐냐. 사실은 이런 거예요. 식물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는 태양이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써야 돼? 그런데 또 어느 순간 여름이나 막 이때쯤 보면 이거 실내에다 들여놓고 이거 필요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선뜻 손이 안 가는 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너무 사기 같아요. 뭐 그거를 제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저를 좀 납득을 좀 시켜주세요. 네, 그러면 그래 한번 자신 있다고 하니까 자 네. 식물등하고 일반 등하고 뭐가 달라요? 네, 식물등 같은 경우는 파장대가 일단 다릅니다. 파장대가 이제 광합성에 유리한 적색 파장대하고 청색 파장대가 있는데 요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색 파장대, 적색 네. 파장대. 그러면은 네네. 청색으로 보이는 빛인 거죠? 적색으로 보이는 빛인 거고.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제품이 있는데 그게 모든 파장대가 합쳐져서 흰색빛으로 나오는 제품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 다닐 때 네네. 미술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색의 네네. 삼원색이 있고 빛의 삼원색이 있는데 네네. 색의 삼원색을 섞으면 검은색에 가까운 색이 됐는데 우리 네. 미 선생님 생각해 주셨던 것 중에 요 빛의 삼원색을 섞으면 우리가 네. 밝은 색이 된다. 맞죠? 적절한 비유네요. 네, 그죠. 네. 네.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청색과 적색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광에 흡사하게 맞췄다 보니까 백색에 나오고요. 그리고 좀 더 그 환경이나 작물에 맞게 만든 경우는 약간 이쁜 핑크빛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효과가 더 있으려면 이쁜 핑크빛이 더 좋다는 얘기죠. 사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식물을 키울 때는 그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이 사실 야리꾸리한 정육점 색깔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백색에 가까운 핑크빛이고요. 그 정육점 색깔은 아닙니다. 백색에 가까운 핑크빛이에요? 자, 일단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본래 쿠자이너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얘 본래 명칭은요 위성 선샤인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위성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렇죠. 그죠? 근데 맞습니다. 이제 쿠자이너님 저 통화는 했거든요. 이따가 통화 잠깐 할 건데 그분이 이제 워낙에 이제 많이 봐셨나 봐요. 설명도 많이 하시고. 네, 제일 많이 보셨습니다. 네, 그죠? 그러면 그 앞전에 그거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쿠자이너 이분이 기획하시고 이 제품을 만들어주세요 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제품을 그분이 팔면서 된 거예요? 기존에 있는 제품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눈에 띄어서 선택을 해주셨고 제 생각에는 아마 가능성을 보셔서 선택을 하셨지 않았을까? 그러면 자, 우리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대부분 제라늄을 키우잖아요. 뭐 키우던 아입니까? 이거요? 이제 좀 네. 다양했지만은 네. 이제 뭐 가채류나 화훼 쪽이라든가 엽채류 과채류. 다 들어갔고요. 어려워. 너무 어려워. 과채류가 쉽게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딸기, 어. 뭐 오이, 가지, 그리고 엽채류는 그런 거. 상추, 깻잎 같은 거고요. 화훼 쪽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도 화해죠. 화훼입니다. 우리도. 계란이고. 우리가 과채류인 줄 알았지. 그렇구나. 그러면 얘가 거기에서 어떤 성능을 발휘했으니까 이제 저희한테까지도 이렇게 소개가 됐을 텐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우선은 꽃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 생육뿐만 아니라 그 이제 색깔이 이쁘게 드는 건데 거기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많이 보셨고요. 이게 꽃이 잘못하면은 빛을 편식으로 줬을 때 그 색깔이 이상하게 들던가 부작용이 있는데 저희 제품에서는 굉장히 결과물이 좋아서 그거를 선택하셨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에 대해 네. 연구 안 해보셨죠? 저희는 원래 자체적으로 연구를 다 하는데 네. 아니 사실 그러니까 꽃에 대해서 현장에서 영향에서 다 했습니다. 했어요? 네. 그럼 어떤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나도 좀 알고 네. 싶었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직접 써보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신 분이 검증이 돼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냐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할인 혜택을 많이 드려가지고 일단 사용을 할 수 있게 그걸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제품 자체에 많이 자신 있다 써보고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네 맞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진짜 제일 궁금하신 게 그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네. 사든 안 사든 뭐 이렇게 가격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얼마예요?
지금 일단 쿠자이너님 같은 경우는 24,000원에 할인으로 이렇게 판매하고 계십니다. 그럼 본래 소비자 가격은요? 소비자 가격은 58,000원입니다. 뭐 이렇게 비싸? 원래 식물등 가격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제품의 퀄리티가 높을수록 가격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얘를 이제 우리가 베란다에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가격이 좀 하겠네. 한 개만 설치하는 건 아니니까. 네네. 그죠? 이제 결국은 얼마나 그 비용을 들여가지고 얼마큼 효과를 내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보통 가성비라고 하는데 그 가성비에서 사실 그 쿠자이너님도 표현을 하는 게 갓성비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용하시거나 그 써보신 분들, 그 다음에 쿠자이너님도 직접 몇 개월 동안 작물에 적용을 해오다 보니까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일단 쿠자이너님은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태양벨이라고 하는 회사더라고요. 이거 만드는 곳이. 네. 근데 이렇게 식물 등 관련한 산업을 좀 많이 하신,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게 얼마만큼 이렇게 네. 그 산업이 많이 퍼져 있는지. 이제 보통 저희 제품이 보광재배라고 하는데요. 식물 등을 사용을 하는 그런 거가 보광재배? 빛을 보충한다는 뜻이죠. 네, 거기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 환경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취미 가드너, 뭐 식집사님 같은 분들,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 산업의 그 식물 공장, 스마트팜이라고 하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 반의 반도 아직까지는 진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네, 왜냐면 이제 아까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거가 이게 빛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건데 이게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날이 많이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또 베란다에서 키우거나 농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우스 안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 빛 투과량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요. 빛 투과량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식물에게 필요한 게 어느 정도 양이길래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충분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종류에 따라서 그 보통 광합성이 빛이 아무리 세도 더 이루어지지 않는 광포화점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광포화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많은 빛을 쪼여도 이제 일정 광합성 이상 더 안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마지노선. 빛을 더 쏘인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안 되는. 그죠? 사람도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 좋은 표현이다.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게 보통 아주 맑은 날 아니면은 그렇게 광포화점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날이 조금이라도 흐려지면은 베란다라든가 비닐하우스 안에 같은 경우 빛이 너무 많이 들어줍니다. 그러면 식물은 항상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배고픈 상태죠. 그래요? 가령 그러면 정말로 땡볕 아래에 놓는 경우에는 그때는 또 잎이 타던데?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노지라고 하죠. 밖에 아예 뭔가 가려지지 않고 그 상태로 키우는 자연 상태인데 보통은 식집사님이라던가 농사 짓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물 안에 있다던가 뭔가 이 빛을 좀 차단하는, 빛을 많이 걸러내는 그런 구조물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유리 같은 경우도 빛이 많이 이제 줄어듭니다. 특정 파장 때도 많이 줄어들고요. 특정 파장 때까지도. 그게 식물에 더 필요한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생육이라든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의 파장대들이 여기에서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지금 비가 와요. 근데 저희가 여기가 이제 동향이라서 빛이 딱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유리창을 통과했을 때 얼마나 줄어드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제 유리나 뭐 비닐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은 적게는 30%에서 크게는 80%까지 줄어듭니다. 80%까지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깨끗하면은 상관없는데 새 그치, 것처럼 지금도 약간은 뿌옇죠?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뭐 미세먼지라던가 이게 좀 변색도 되고 그럼에 따라서 많이 퍼센트가 줄어듭니다. 그게 8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그러면 식물 등이 그 80%를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자연광의 빛을 보충해준다라고 처음에 표현을 했잖아요. 아예 빛이 없는 데에서도 상품성이 나오고 키울 수 있게까지도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얘가 100을 채울 수 있다? 그 이상 채울 수도 있죠. 물론
수량과 그래, 내 그럴 줄 알았어. 설치 수량과.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네, 그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많이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사실 많이 들어갈수록 그 햇빛 이상의 효과를 능가할 수 있겠지만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가성비 그거를 따졌을 때는 이제 그 적정 수량이 들어갈 수 있게 예, 저희가 뭐 이런 팜플렛도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런 수량 같은 경우 이제 일반적인 거가 있기 때문에 네. 예, 이렇게 딱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자 네. 볼게요. 네. 지금 수량 그 얼만큼에 따라서 그러는지 지금 많은 네. 분들이 사실 가격도 일단 알았어요. 근데 네. 진짜 우리 집 베란다에 몇 개나 들어갈 수 있을지 그 상황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저쪽에다가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해놨습니다. 여기 지금 빛이 안 들어와요. 여기 길이가 한 2m, 1m 90? 2m 정도. 오늘 태풍이 온다고 해서 옮겨놨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가 이 기준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베란다에 보통 식물들을 키우고 계시거든요. 요렇게 네. 몇 개 정도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품을 가져와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직접 네. 시연을 해주시는 게. 여기는 진짜 빛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아예 그 식물 공장처럼 네, 그렇죠. 건물 식물 안에서 공장장. 키우는 듯이 예. 뭔가 자연광이 거의 안 들어오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거를 오징어 등을 가져오셨는데 네. 오징어 조업 나갈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그죠? 네. 이게 길이가 한 70cm. 네, 빛이 이렇게 적은 데 같은 경우는 사실 50cm 이하로 가야 됩니다. 50cm 이하라고 한다면 여기 그럼 두 네. 줄을 놔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여기 지금 이 폭 같은 경우는 한 줄만 들어가도 되는데 이 폭이 그러니까 이게 50cm 정도 되거든요. 52cm 네. 정도 되는데 네. 여기가 한 줄만 들어가도 된다. 네. 얘가 이렇게 잡혀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저희 제품 그죠? 구조상 특성이 네. 만약에 범위가 좁으면은 사실 두 줄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죠. 네. 아니면은 LED 바 형태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두 줄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놓는다면 두 네. 줄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네. 만약 이렇게 들어간다면 한 줄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형태로 쓰면은 빛이 많이 퍼지는 확산형 형태고요. 얘를 좀 더 이렇게 접어주면은 집중형으로. 그렇죠. 저 강한 밝기로 빛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폈을 때 공간이 넓지 않으면은 빛이 보통 다 이제 버려지다 보니까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바는 굽힐 수가 없었는데 얘는 네네. 굽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네. 네네네. 그래서 여기 혹시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2m가 조금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네. 자루 한번 재면서 갈게요. 195 정도. 네. 높이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식물에서 아, 얼마 정도 맞아요, 떨어져야 맞아요. 되나요? 그러면? 보통은 근접할수록 좋습니다. 저희 제품은. 일단은 제품의 방향은 이렇게 들어가겠고요. 네. 좀 접으면 좋습니다. 빛을 좀 모아줄게 이렇게 접어주는 형태 좋겠고요. 그렇게 접합 부분이 이게 여기에서 만든 제품인가요? 이것도? 네, 저희 농업 환경에 대부분 나가서 네. 이게 뭐 물이 많이 튄다던가 습기 같은 거가 많아서 방수 이렇게. 기능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구나. 얘를 미리 좀 이렇게 해놓고 네. 조금만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켜지니까요. 예. 지금 켜놓으면 너무 눈이 부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얘도 위치를 좀 잡아 놓을게요. 그러니까 50cm 정도로 지금 잡아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얘가 이쪽으로 좀 치우쳐야 되는데. 이렇게 캡이 있어요. 캡이 있어서 요거를 벗긴 다음에 이렇게 껴주시는 겁니다. 내가 더 프로 같아. 어쩜 좋아. 이렇게 지금 4개 줄이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네요. 4개. 요 정도 2m 50cm씩 자리를 잡은 거죠. 간격을. 정확히 이 정부와 정부 사이가 5cm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균일하게 이제 빛의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 자, 그럼 점등식을 이렇게 할까요? 이걸 다 펴놓고. 일단 켜놓죠. 네. 네, 이게 방향성 잘 해가지고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점등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켜진다는 거네요. 오. 네,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좀 더 빛을 안쪽으로 모아주게 하려면은 이렇게 접어줬을 때 더 이제 빛을 많이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게 밝아요. 되게 밝아서 눈이 부시네. 이렇게 빛이 적게 들어오거나 아예 없는 곳에는 빛을 많이 보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네. 보면 50cm가 전혀 빛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저 바깥에가 베란다예요. 네. 베란다고 남향이에요. 그러면은 몇 개 정도 해야 될까요? 지금 빛이 없는 상태에서 4개였는데.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네, 왜냐면은 빛이 들어오더라도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는 이제 빛을 많이 보충 받았을 때고요. 네, 빛이 아예 적은 곳 같은 경우도 빛이 조금 들어오는 곳 같은 경우도 안 그래도 베란다에 그 유리가 있어서 빛이 좀 많이 차단되는 경우도 다 마찬가지로 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견적을 한번 뽑아볼게요. 제가 지금 아무래도 저희 배짱님들 제일 궁금하신 거 이거 이렇게 좋은 것까지는 알고 다 인정을 했는데 우리 집에 이거 우리 영감이 허용할 수 있는 범인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 볼게요. 견적을 뽑는다면 여기 지금 오징어 등이 2m가 지금 들어간 거죠. 지금 보니까 이 줄은 한 28,0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 이게 등이 하나가 24,000원이죠. 네, 쿠다이나님이 그렇게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충 계산했을 때 지금 보기 편하게 제가 계산을 해드릴게요. 24,000원. 24,000원에 4개가 들어갔으니까 일단은 전구 가격은 이 금액이 나오고요. 96,000원. 28,000원 더했을 때 124,000원이 나옵니다. 와 적지는 않구나. 하긴 그래. 근데 뭐 우리가 비싼 제라늄을 키울 때 이제 어떻게든 좋은 환경에 있으려고 생각을 하면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높이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가까이 있을수록 좋다고 얘기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가깝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이 이파리라던가 여러 식물 자체가 제품에만 닿지만 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인 이 방열 구조가 있기 때문에 발열을 한다라는 거죠. 예, 여기에 열이 있기 때문에 닿으면은 당연히 식물이 이제 건조해져서 좀 마르거나 혹시 예. 그러면 지금 얘가 이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제가 다른 제품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가요? 요거 같은 경우는 색깔이 요거 같은 경우 조금 깔끔하게 안 나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 더 그렇고요. 네.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이게 빛의 파장 비율이 최적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색깔을 발현시키려면은 이 여러 가지 그 호르몬 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빛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거가 이제 부작용이 있을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송새랑이랑 네. 얘가 파장이 뭔가 안 맞아서 지금 다른 애들은 네. 그런 현상이 없는데 네. 얘만 유독 이런 현상이 있어서 네네. 그래서 저 오시면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결국은 빛이 가까워서 문제가 된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는 2m짜리고요. 이 등을 4개를 50cm 간격으로 했어요. 그 최적화된 상황이다라고 전제 조건을 달게요. 왜냐면 이 상은 어렵죠, 사실은. 사실 여기서 효과를 보시고 더 욕심내서 더 다시는 분도 계십니다. 더 달 수도 있다. 결과물을 보시고. 근데 아까 네. 이 정도까지만 저는 최적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그 비용이 128,000원 정도? 그 정도 네네. 됐었던 것 같아요. 빛이 이렇게 눈이 부시나 안 부시나 좀 보게요. 이게 돌려보게요. 일자를.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지를 이제 아까 같은 경우 기울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제 키에 아주 최적화돼 있어요. 한 168 정도 되는. 그랬으면 좋겠다. 이 정도 딱 좋네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2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폭에서는 요것도 가능한데 조금 넓어지면 2줄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네. 그러게.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빛 색깔이 핑크색이다 보니까 이제 색깔이 굉장히 이쁘다고 많이 핑크 이제 아닌 것 표현했어요. 같은데요. 그냥 백색인 것 같은데요. 백색에 가까운 분홍색이죠. 그래요? 네, 여기 뭐 그렇구나. 인테리어 조명 보면 아예 하얗잖아요. 예. 그러네. 약간 빛이 보이기는 하네요. 네, 이게 식물등이다 보니까 파장이 들어가 있어서 좀 색깔이 그리고 궁금한 달라질 것 텐데. 중에 하나. 네. 여기에 이렇게 된 피부가 타나요? 피부요? 오, 맞아. 타나니까 걱정이야. 맞네. 어떤 식물등 같은 경우는 UV라고 자외선 연역대가 있는데 없는 제품도 있고요. 예. 근데 식물을 좀 더 광합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호르몬 작용을 잘 일으키려면은 적정 자외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 들어있는데 그 적정 비율이라는 게 굉장히 미세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네. 뭐 몇 시간 이렇게 피부를 댔을 때 타지는 않습니다. 아, 다행이다. 네. 왜냐면 그 전용 그 자외선 램프가 있잖아요. 네, 그 조명이 있는데 네네. 그거 같이 완전히 비율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면은 당연히 그런 효과는 없겠지만은 네, 그렇진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자, 우리 다시 앉아서 얘기할게요. 다리가 아파요. 설치까지 다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또다시 걱정해야 될 게 일단은 전기세예요. 아까 24와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어느 네네. 정도? 4개를 봤을 때 100W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 그 헤어드라이기 같은 거 보통 작동을 할 때 한 2000W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의 20분의 1이고 그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조명이 그 거실이라든가 방에서 쓰는 것들이 보통 60W인데 뭐 집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켜잖아요. 아니면 방 2개만 켜도 뭐 이제 100W가 훨씬 뛰어넘는 네, 그런 전력 소모를 하는데 사실 지금 4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것보다 적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조절이 되는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얼마만큼 켜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기에 또 켜놔야 되는 거고? 가장 정확한 네. 표현은 이 식물을 키울 때 가장 잘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계절이 있잖아요. 그 계절에 맞춰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그럼 가령 네, 비유를 한 건데 여름이다. 그럼 네. 여름에 보통 해가 떠 있는 시간이 한 14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그 14시간에 이상이 맞춰주는 됐을 거. 그럼 해 뜨면은 그 시간에 같이 켜고 네네. 해 질 때는 꺼주는 게 좋다. 정확히 추천을 드리는 거는 네. 뭐 이제 똑같은 꽃이라도 저광성이 있고 고광성이 있고 그러니까 빛을 좀 덜 좋아하냐 빛을 많이 좋아하냐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빛을 좀 덜 좋아하는 저광성 식물 같은 경우도 한두 시간 더 잘 되는 시기보다 켜줬을 때 더 효과를 많이 봅니다. 아, 그러니까 고광성은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빛을 좋아하지 않아도 켜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밥 먹기 싫어도 억지로 밀어놓으면 애가 네네. 크듯이 네네네.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삽목하거나 이랬을 땐 24시간을 켜주거든요. 네. 그게 아이한테 스트레스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그게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고요. 밤새 켜주는 경우에는 특정 작물 외에는 사실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특정 작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깻잎이라든가 오. 아니면은 그 국화라든가 예. 거기는 개화 조건 같은 거가 많이 있잖아요. 네, 이 제라늄도 개화 조건이 있는데 원래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가 생육을 하던가 이제 상품성을 나오게 하려면은 그 잘 키워지는 그런 시기에 맞추는 시간대를 추천을 드렸는데 개화 시기가 그러니까 그 시기 때 조건이 빛이 좀 적어야 된다. 그러면 그 시기 때 덜 켜줘야 되고 좀 그 시기가 좀 광을 오랫동안 켜줘야 되는 시기면 그게 또 맞춰서 그러니까 해야 결국은 됩니다. 식물에 맞추는데 네네, 아까 국화 키우는 같은 품종에 경우는 따라. 그 국화는 24시간을 켜줘야지만 그 꽃이 펴서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밤새 켜줍니다. 제가 왜 이러냐면 네. 제가 유튜브 네네. 처음 찍기 시작한 게 아스타 국화였거든요. 제라늄 많이 보시는데 국화 얘기를 해도 상관없을까요? 왜 맨날 우리는 궁금하시면 국화 키우면 안 돼요? 나 국화도 키워. 아, 네 그래요? 네. 국화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그 모종을 보통 유럽에서 많이 수입을 해오고요. 제라늄도 그래요. 아 그렇죠. 모종 상태로 들어와요. 예, 예. 네. 특히나 이제 국화가 많이 나가는 시기가 있는데 수입할 수 있는 모종을 수입해 올 수 있는 그 시기가 좀 이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미리 꽃을 피면은 이제 많이 나갈 때 상품성이 떨어지던가 저장을 해놓는 동안 상품성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 개화 시기를 좀 더 늦추려고 밤에 오랫동안 켜줘서 이제 작물 자체를 좀 늦게 잠깐만. 개화시킵니다. 반대네? 그러니까 네. 우리는 빛을 보면 꽃이 핀다고 생각하는데 네. 국화는 반대로 빛을 쪼이면 꽃 피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밤새 켜놨을 때 그래요. 억제가 되는 거죠, 개화가. 그래서 아까 밤새 켜주는 거를 추천을 안 드린다는 이유가 특정 시기나 그 목적이 아니면은 진짜 중요한 반대합니다. 얘기다. 나는 네네. 그냥 켜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그렇네요. 오늘 새로운 거 알게 됐네요. 네, 가장 좋은 거가
이제 낮에 쫙 켜주는 형태로 빛을 보충해줬을 때 상품성이 많이 올라갑니다. 아. 그 다음에 색깔 발현도 잘 되고 이쁘게 나오고요. 아 그렇구나. 결국은 태양과 같이 움직여주는 게 제일 좋다. 네. 우리가 특히나- 뭐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특히나 빛 보충도 중요하고 빛의 파장대에 따라서 면역력도 많이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빛을 제대로 받고 좋은 파장을 이제 먹었을 때 이제 병해충 같은 것도 많이 예방이 됩니다. 지금 네. 가까이서 보니까 입이 바르르 떨려. 긴장 진짜 많이 하고 내가 그렇게 네. 무섭소?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식물도 잠을 자야 된다. 그러니까 식물도 네. 잠을 자야 된다라는 건데 네. 아까 반대로 국화를 빛을 쬐어서 재운다고 하는 거가 굉장히 쇼킹했어요. 그렇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깻잎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래서 좀 개화를 늦추거나 억제를 시킵니다. 그래요. 깻잎은 꽃이 피면 깻잎을 출하를 못하죠. 뭐 깻잎은 잎이 키워야지 되니까 우리가 요즘 네. 깨를 먹기보다는 잎을 많이 더 먹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구나. 이 식물의 세계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네. 태양광 하나 갖다 놓고 오늘 수업 잘 들으셨나요? 궁금한 점 없나요? 궁금한 거 이제부터는 쿠자이너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네. 쿠자이너님을 스탠바이 시켰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분 저기 영상으로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직접적으로 통화로밖에 안녕하세요. 왜 안녕하세요 쿠자이너님. 아,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그 네. 영상 지금 막 찍고 있는데 네네. 이분이 너무 어르셨어요. 아, 그래요? 입이 바르르 떨리더라니까. 그럼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맞아요. 유튜브 아무나 안 하는 거 이 유튜브 영상을 아무나 찍는 게 아니에요. 저희처럼 좀 이렇게 넉살도 좀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저도 못합니다. 아이 뭘요? 저기 뭐야 그 보니까 이게 쿠자이노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는 아주 그냥 대명사가 됐어요. 그냥 명사화가 됐어요. 대명사도 아니라 좋으시겠어요. 오래 썼습니다.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쪽 하신 거가? 블로그로 시작했으니까요. 한 3, 4년 된 것 같은데요. 진짜 오래 하셨구나. 네. 근데 이 제품에 집중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 태양대래? 예, 태양배래. 즉 위성등이라고 얘기하는. 예. 아,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조명 가게 하잖아요. 네. 가게 손님이 와서, 이 제품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혹시 이걸 취급하냐라고 해서, 전구를 파는 저희 가게에 오신 거예요. 아, 근데 이 제품이 뭔데? 원래 보통 필립스 이런 것들만 알다가 이제 찾아봤죠.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에 문을 두드려서 내가 이래 해서 취급하는 곳인데 나한테도 좀 기회를 줄 수 있겠냐라고 제가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아, 그때 회사 반응이 어떻던가요? 저 처음에는 그것도 좀 궁금해. 너무 많이 환영을 했습니다. 좀 그랬어요. 아니래잖아요. 막 이렇게 막 반겨하는 건 아니고 니네가 왜? 오. 우리는 농업인만 상대하는 곳인데 왜 전기 가게에서 이걸 취급하려고 하지? 아. 약간 이런 반응이어서 항상 그렇지만 태양대는 내부 상의를 거쳐서 그래서 전국에 최초로 조명 가게 하는 곳에는 제가 이제 최초로 입점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아무튼 지금 제라늄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게 저희는 이제 주종이 제라늄이에요. 그런데 쿠자이너님 맞아요. 영상을 보니까 관엽식물 위주로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사실은 이 제품이 대전에 식물 마켓에 나가는데 그래도 내가 조명 가게 사장인데 뭐라도 좀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물론 관엽식물 가져갔는데 식물 램프를 소개하자 그래가지고 태양대를 선택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팔다 보니까 반응도 그냥 조금 있었고 그때 당시에 식물 붐이니까 식물 램프들 수요도 많았고 그래서 네네. 블로그에 팔다 보니 처음에는 열대관엽 하시는 분들만 조금 아름아름 쓰시다가 네네. 어느 순간 이게 제라늄 하시는 분한테 건너갔어요. 그때는 이 24와트 일자형이 간 게 아니라 델타입이었는데 우선 가격이 저렴했죠. 이런 가격대 이성능 램프가 그러면서 퍼지다가 네네. 보니까 제라늄 시장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적극 제라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이벤트를 많이 블로그에 나눔 이벤트를 많이 했죠. 그래서 홍보를 그렇게 좀 많이 하게 됐고 물론 쓰시는 분들이
대화에도 효과가 있고 하니까 입소문으로 계속 소문이 난 거예요. 맞아요. 저희도 입소문을 듣고 네. 그런 다음에 이거 꼭 한번 파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번 기획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저도 제라늄 키우면서 사실은 여기저기에서 이러저러한 식물등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네. 관엽식물 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고 네. 가정에 한편에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라늄 하시는 분들은 스케일이 커요. K 제라늄 파워가 또 엄청나더라고요. 그럼요. 저희 제가 의외로 이렇게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자식들이 네. 이제 대학도 가고 이제 출가 외인이 되고 결혼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 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나 여기 베란다에다가 싹 채울게 그러면서 또 이제 어머니들이 또 이제 파워가 조금씩 생기시잖아요. 안 해주면 나 밥 안 해. 막 이렇게. 처음에는 좀 남편 눈치 좀 보다가 하다가 예. 처음에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 남편이 알면 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 경품 상품으로 적어서 보내드리는 적도 있어요. 진짜 와, 그분. 너무 눈치 보이니까 2등으로 써드린 적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눈치를 좀 안 보시고 그래서 이제 좀 내가 좋아하고 유일하게 또 이 식물 키우는 분들이 뭐 명품을 사거나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네네. 그래도 이 식물에다가 또 애지중지하게 이렇게 투자도 하시고 또 당근도 하면서 소소하게 수익도 하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 인정도 받으시고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잘 키우기 위해서 식물등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야,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구하고 홍보도 이렇게 팜 위주, 그러니까 농장 위주로 하시는 분하고 역시 이런 아줌마 상대하시는 분하고 이게 말씀이 틀리시네. 그죠? 느끼시죠? 지금 배우고 있어요. 배우세요. 이분이랑 전화 통화해서 배우세요. 다음번 출연하실 때는 요 정도 수준 돼서 오셔야 됩니다. 연습 많이 하고 올게요. 근데 고민이 많아요. 요 유튜버님처럼 예. 뭐 너무 방송을 이렇게 막 업해서 못하다 보니까 이 파워를 제가 오늘 이제 좋게 받아가지만 제 방송에다가는 접목을 못해서 대부분 좀 쿠자이나 하면 차분하고 좀 정적인 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요, 뭐 MBTI는 ESFJ지만 나 MBTI 뭔지 모르겠더라. 생각보다 좀 조용하긴 해요. 좀. 방송이 나긋나긋하니까. 근데 저도 혼자 할 때는 나긋나긋해요. 이렇게 다른 분들 오셔가지고 분위기 띄우니까 그러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쿠자이너님 있잖아요. 지금 멀리 계시더라고요. 어디에 계시죠? 지금 전남 나주인가? 전북 남원입니다. 아, 전북 남원. 비슷하다. 앞쪽에 그래서 맞췄네. 전북 남원에 계시니까 쉽게 올라오시지는 못하시겠지만 꼭 서울 근처에 뭔 일 있으시면 저 만나고 가세요. 여기 오면 제가 안 물어봤어요. 결혼했어요? 저 미혼입니다. 이런 얘기들 물어보고 아니 쿠자이너님 대답하려고 했다. 뭐예요? 결혼하셨어요? 안 했구나? 아니요, 안 했습니다. 근데 저 진짜? 쿠자이너 이름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래. 쿠자이너가 아니라 이름이 뭡니까? 이게 블로그는 13, 14년 됐지만 네. 쿠자이너는 군대 때 제가 이제 요리를 하게 됐거든요. 쿠킹이었어? 네? 쿠킹의 쿠였어요 그러면? 취사병이었어요. 취사병이었는데 처음에는 이 식물 블로그가 아니라 요리책을 내고 싶어서 요리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이건 또 무슨 와. 처음부터 식물을 키우려고 했던 데가 아니고 전공이 디자인과 전공이거든요. 그래요. 나랑 그럼 얘기할 얘기 많겠다. 쿡과 디자이너가 합쳐져서 쿠자이너. 쿠자이너.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쿠가 도대체 뭘까? 그랬는데 쿠킹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36인데 요리도 하죠, 식물도 키우죠. 근데 이게 그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식물 키우는 남자는 인기가 없다고. 그래서 아직까지 솔로입니다. 요리도 잘하고 제과제빵도 했고 식물도 했고 다 잘하는데 식물 키웠다고 결혼 못하겠다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저 좀 상처받았어요. 아니, 이분은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런 겁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땐 이분은 섭외 대상 1호야. 데려다 놓고 얘기하면 우리 조회수 장난 아닌지 모르겠다. 부자인원님, 저희 시간 나시면 뭐 어쩌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다음 주 일요일 날 저희 카페 오픈해요.
아, 정말요? 카페 오픈해요. 그때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보시면서 얘기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바쁘시니 또 이만큼만 하고 다음을 또 기약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재밌는 얘기 같이 해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생각외로 재밌는 거 많이 알았네. 결혼하셨어요 한마디 이렇게 많은 걸 쏟아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쿠자이너님 이런 뜻인지 네. 처음 알았어요. 어떤? 요리 아, 플러스 요리. 디자이너 이건 처음 아니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여지껏 네. 봐주셨는데 협찬 하나는 넣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미리 얘기하고 왔는데요. 네, 네, 과감하게 그려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 회사에서도. 과감하게 그래 과감하게 얼마큼 예. 한 3분 정도 아까 보여줬던 저기 전구 4개하고 응. 그 다음에 전등선. 진짜? 네네. 그 10만 원이 없는데? 오 대박! 세 분에게 세 분에게 나 소름 끼쳤어. 보통은 1등, 2등, 3등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1등이 3명입니다. 1등 경품. 3명입니다. 이거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1등 네. 경품. 왜냐면 아까 쿠자이너님이 그렇게 거짓말해서 보낸 적 있다고 하잖아요. 아까 대충 계산했더니 12만 8천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세 분에게 하는데 이번에도 또 이제 우리 암호 하나 넣고 그리고 네. 나서 신청합니다. 전화번호 4개. 아까 끝자리 4개 이렇게 넣는 걸로 하고요. 그럼 암호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암호 뭘로 할까요? 회사 상호가 뭐예요? 정식으로? 저희 MGD 세광입니다. 뭐 어려워. MGD 세광. 아유 안 돼. 너무 어려워. 어려울수록 더 그냥 좋은 거 아닐까요? 세광만 합시다. 세광. 세광. 왜냐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계세요, 저처럼. 그래서 MGD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조금 힘드실 수 있으니까 네, 쉽게 가시죠. 네, 세광 신청합니다. 전화번호 끝 4자리 이렇게 해서 신청해 주시면 이번에는 좀 경품이 커요. 개수는 적지만 경품이 커서 세 분에게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할인 행사 같은 거는 없으신가요? 할인 행사 같은 경우는 쿠자이너님께 구매하시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요. 오늘 그 쿠자이너님께 구매하시는 게 가장 큰 할인이니까 더 이상 할인하기 조금 힘든 품목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무튼 오늘 얘기가 참 재미있게 흘러갔고요. 네. 연습해서 봐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줌마들이 쫙 깔려있으니까 사실 얼었을 거야. 자기 전에 한 10분쯤 연습하고 올게요. 지금까지 태양별의 김동현 과장님이셨고요. 오늘 어떻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돈은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도 한번 써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일 또 봐요. 인사! 고맙습니다.